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Hello everyone.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오늘 시험이 있었습니다. 약간 날씨가 좀 풀린다고 주말에 그랬는데 기대 많이 했었는데 좀 시원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셨는데 오늘 시험의 분위기가 약간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번 방학 때 다 끝내려고 했는데 좀 모자라서 좀 더 하려고 정말 좋은 점수를 얻기를 원했는데 실수를 하셨다. 그러면 좀 슬프겠죠? 자, 슬퍼하지 마. 이 첫 번째 말입니다. 루저는 과거를 후회하지만 위너는 미래를 대비한다. 그래서 오늘 요번에 틀렸을 수 있는 문제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짧은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자,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었죠. 저는 요번에 시험 보면서 여기 tedious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게 아직 안 나왔었지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tedious labor 하면 아주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일 같은 걸 말하는데 tediously 좀 boring, 지루하면서 힘들고 이런 걸 tedious 하다 그래요. probably 아마도 accurately 정확하게 그랬는데 자, accurately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배합 자체가 앞에 동사를 꾸며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특이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직원들은 그들의 근무 시간을 보고해야 되는데 좀 더 신속하고 and accurate하게 안 틀리게 정확하게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잘 보세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정확한이라는 말의 의미의 영역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나뉘어서 exact 또는 exactly 그리고 accurate 또는 accurately가 들어갑니다. 영어에선 그런데 accurate도 사전에 찾아보면 정확히고 exact도 사전에 찾아보면 정확hin데 두 개가 다른 말이에요. exact는 딱 꼬집어서 그걸 자세하게 말한다는 정확한 거고 accurate는 틀리지 않아서 정확한다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말은 둘 다 정확하게라고 말하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처럼 전라도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문맥상 근데 외부인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정확한 이게 exact하고 accurate 뭐가 다른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위치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다 이럴 때는 exact를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로에서 주말에 만나자 그러면 정확한 게 아니죠. 왜? 종로에서 주말에 만나는 게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자세하지가 않으니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 종강역 3번 출구 토요일 저녁 7시 이러면 정확한 시간이 되는데 이걸 exact tim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exactly at 하면 딱 맞춰서 10시에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accurate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틀리지 않는 정확한 정보다. 예측이 일기예보가 정확했다. 또는 설명하다, account for 해명하다 이런 게 accurate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제 보고를 안 틀리게 정확하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말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When guests 손님들이 만약에 공항에 픽업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나타내도록 해라. 자, preferred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우리가 301호 종로에 우리 학원에서는 어제 특강이 있었고 그 전주에 특강이 있으면서 제가 이 단어가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왜 이게 나올 건지. 근데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단어 potential, preferred 이런 단어들 답이 됐던 단어들이 전부 우리가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오케이. 자, preferred가 선호되는 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하고는 이제 실제 시험하고는 다른 문장이지만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prefer라는 단어가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는 선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prefer A 전치사 to나 over 써서 B보다 A를 선호하다. preferred customer 하면 우대받는 고객이에요. 우수 고객. 가게의 입장에서 선호되는 고객. preferential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토익 시험은 어떤 패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나왔던 의미들을 또 쓰는 걸 좋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어휘나 다른 형태를 같이 넣어주는 걸 같이 좋아해요. 그래서 공정성, 즉 과거 시험과 유사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실력을 판별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새로운 어휘입니다. 그래서 preferential 앞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우대를 하다 할 때 preferential treatmen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preferred는 선호되는 이런 말이고 preferential은 우대, 우선적 대우 이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요. A is preferable to B, A is preferable over B 하면 A는 B보다 더 선호할 만하다. 명사 형태 preference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때 preference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preference가 취향이나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새로운 것. preferably 가급적이면 식후에 약을 먹어라. 녹용을 달여 먹을 때 가급적이면 식후 1시간 있다 먹어라 할 때 preferably 또는 ideally 이상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궁금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 통해서 다음 시험 있죠? 그리고 다다음 시험 3월 마지막 시험과 4월 그 시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플러스 50점 더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단어 말씀드려요. 적어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Blank marked with an asterisk.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우리 기초반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와서 토익 잘 몰라. 그냥 이해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1, 2주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도수 쓰라고. 예, 근데 도수가 다면 이번에 또 그랬어요. 도수 다음에 여기서 who is나 which are나 who are가 생략돼서 마킹된에서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 도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구조가 어려우니까 도수 늘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asterisk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는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왜 오타가 있어서 선행사라고 그러죠.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게 있어서 꾸며줄 때 수식받는 말을 선행사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5분 영어 제가 강의하는 것들과 인강의 아주 기초적인 강의를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 those who are, those who 있자 한 다음에 분사라는 걸로 꾸며줄 수가 있어. 뭐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물건들, 어떻게 된 그런 물건들 또는 그런 사람들. anyone, everyone, someone 같은 것도 who 이 생략돼서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고 수량용사 many, several, some 이런 것도 some, who are 이렇게 생략되면서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따로 관리해서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오케이. 다음 문제에서 since가 나왔었는데 since가 이래로라는 말도 되지만 때문에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의 합병이 꽤 땡땡하기 때문에 blank. 자, 여기서 recent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해서 답이 D가 되는데요. 그래서 업계 분석가들이 확신이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합병에 끼치는 영향, ramification 어려운 파장이 어떨지, repercussion이라고도 그러는데 끼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어려운 말 한번 써봤어요. 자, complete 같은 건 절대적 개념인데 완벽한 이거는 꾀라고 보세요. 꽤 크다, 꽤 작다, 꽤 높다, 꽤 낮다 이렇게 상대적 개념이라고 쓰는데 complete는 완벽한 절대적 개념이. 절대적 개념은 꾀라는 말을 못 써. 매우도 못 쓰고 비겁것도 안 되고. 자, place는 기쁜 사람을 꾸며줄 때 쓰죠. doubtful도 의심을 하고 있는 이란 말로 주로 사람을 쓰는데 자, recent가 여기서 최근에 있었던 합병이 최근의 것이라서 꽤 합병이 옛날 거 아니라서 해서 답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게 내가 생각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뒤에서 미래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recent 안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건 형용사로 이 현상이 최근 현상이었다 해서 recen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기본적인 빈출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저번 시험 2월달 마지막 시험하고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저번 달에 있던 시험은 전체적으로 쉬웠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 달의 시험은 그때보다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났어요. 자, 그래도 ETS가 지금 앞으로 세로 토익을 5월 달에 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본적인 빈출오해의 향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4월 스피드 토익 강의는 어휘에 집중하는 그런 달의 강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dditional이 추가적인인데 새로 추가된 5명의 회계사들 또는 potential benefits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혜택들, substantial 상당한 수의 참석자들이 올 것 같다. 왜 이번에 항공사들이 학회에 참여하는데 유럽 밖에서의 항공사들도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참석자가 이런 식으로 추자가 되는데 이거는 다 아주 유명한 어휘인데도 그 배합에 익숙해지고 구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제일 궁금해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파본 검사할 때 쭉 풀다가 여기서 살짝 멈췄다가 고민 좀 했습니다. After the city of Ipswich,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서 Ipswich라는 마을에서 expanded its tourist district 관광 구역을 더 늘렸어요. 늘려서 it quickly gained 명성을 얻었는데, okay?
자, 어떤 명성, 이 마을이 뭐가 됐냐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됐어. 자, 우리가 시내 지역을 우리가 시티 센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센터 하면은 보통 어떤 건물 같은 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버드에도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동아시아 연구센터 이렇게 되면 건물이 딱 있어. 그런데 토익에서 센터 하면은 시내도 돼요. 시티 센터, 중심.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액티비티, 적극적인 활동, 활력이 넘치는 그런 중심이 되었다. 이런 말로 답이 C예요. 자, 제가 A 조심하라고 그랬죠. interest는요. 일단은 관심이라는 의미로 가질 때는 가산일 때가 많고요. 관심사 이럴 때는 가산이고요. 불가산일 때 관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관심이라는 개념일 때는 불가산, 관심거리 이럴 때는 가산인데, 자, 이 테스트가 일부러 이걸 A에다 넣었어요. A가 함정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어딘가에 in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앞에 여기가 in이 아니라 뒤가 in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느낌이 좀 이거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죠. reason은 for로 써야 되니까 어차피 안 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는 센터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center of activity 이렇게 써요. 자, 선생님, 그럼 activity는 가산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activity는 원래 그냥 구체적인 뭐 봉사활동 이럴 때는 가산명사인데요. 여기서 activity는 개념이야. 여러 가지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중심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C가 되는 거예요. 자, 어뮤즈먼트 쓴 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뮤즈먼트는 놀이동산,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어뮤즈먼트 파크 이런 거, 이건 내가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고 이게 초반이기 때문에 센터를 썼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6번째 문제. alright. 자,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one another, each other는 서로라는 대명사인데 항상 목적으로 혼자 써.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혹시 종교 잘 모르시면 기독교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란 종교의 경전, 성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은 결국 사랑하라는 말로 되는데 그때 love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수십 번 나옵니다. 근데 each other가 2명 이상일 때 서로고 one another은 3명 이상일 때 서로인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은 서로 사랑할 때 뒤에 올 때 써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른 명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other ones라는 게 나온 거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선 ones에 s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s가 있으면 여기서 말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one에 s가 붙어버리면 대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데 any other는 그냥 다른 어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모델보다도 출시된 것 중에서 다른 어떤 모델보다도 효율적으로 그 본분을 다 한다. 뭐가? 이 람모어가 잔디 깎는 기계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 것은 요즘 잔디 깎는 기계 미국 가게에서 세일한다고 어제 CNN 같은 데서 봐서 팍스 뉴스에서 봐서 그냥 이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all other란 말이 있어요. 모든 다른. 이 other는요 그냥 다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동성애자 할 때는 호모섹슈얼 하는데 이성애자라고 할 때는 이성애자 할 때 헤테로섹슈얼이라고 그래. 이성애자, 헤테로가 다른이거든. 이 헤테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어더가 헤테로라는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자동차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자동차 이런 말이에요. 다른 그런 종류의 자동차 이런 말이고 many other 하면은 많은 다른 자동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ETS는 이런 배합 이렇게 새로 응용되는 그런 배합을 좋아하니까 이걸 보면 놀라지 마시고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안 쓰지 마시고 그냥 어더가 다른이고 any가 형사라서 다른 어떤 모델보다 더 좋다. 비교급이 있으니까 any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비교급은 원래 any나 ever를 좋아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7번째 문제. 자, 우리 팀의 기획안의 최종안의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때 비동사 나왔어. 여기 ing 나왔지. 여기다 부사를 넣어야 되는데 fast가 부사예요. 자, is fast approaching이라는 표현 나올 거라고 그랬고요. 이게 지금 시험에 이번에 출제가 되는데 이게 15년 만입니다. 자, 이게 어제 제가 인터넷에 올려드린 노트에 어제 수업하고 그래서 11일, 12일, 12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올려드린 건데 11일 노트에 클릭하시면 우리 카페에서 수업 자료 거기에 노트에 이렇게 써 is fast approaching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나왔어.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근데 여기서 fast 쓰신 수강생에 따라서 너무 속상한데 적어도 이렇게 적어드린 것은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15년 만에 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적중하겠어. 다 방법이 있어요. 자, 특별히 저번 달에 first가 나왔죠. 우선. 오케이? fast, first, better,
best, hard, close, last, early, late, next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영어 모르면 안 돼요. 얘네들 공통점은 형용사로 유명하지만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fast가 빠른 속도로 해요. 빠른 속도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원래 형사가 생겼는데 부사가 되고, 부사가 생겼는데 형사 되고, 형사인 줄 알았는데 명사고, 이런 거를 압도적으로 좋아하니까 그 취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alright. 자, 8번째 문제. 이 문제도 지금 회장님이 상을 줬다 마케팅 팀에게 왜 뭐를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요. 마케팅 팀이. 자, 이때 딜리전트가 부지런한, 원래 ENT로 끝나는 애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ENT, ANT, ING, ER 이런 게 붙으면 사람을 좋아하는데 부지런한 영업사원들 해서 답이 됐어요. 자, 얘가 부지런한 영업사원 이렇게 말 되니까, 그쵸? 괜찮아요. 우리 수강생분들도 회사에 입사해서 대기업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 7시에 출근하고 그러더라고요. 토익 공부할 때 우리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거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그거를 다 저랑 같이 강의를 해서 친엄마보다도 저를 더 오래 보고서나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회사 들어가면 더 오래 있어.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딜리전트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뒤에서 보면은 뭘 능가했다, 판매량을 exceed가 능가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increasing을 쓰거나 앞에 어떤 내용 때문에 거기에 다른 단어하고 연상이 돼서 쓰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이거 지금 나머지 다 안 돼서 지금 사람이 increasing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증가하는 학생들 이거 돼요. 학생들이 증가하고 이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근데 학생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increasing students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학생들이 막 나같이 배가 막 나오면서 증가하고 많이 먹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람이 증가했다 말 안 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increasing은 안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alright. 자, 후반에 가서 a client called yesterday to thank you for dealing with가 이어동사로 다루다죠. 그래서 급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룰까? 할 말 끝나니까 뒤에 부사로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있었지만 expeditiously 해서 신속하게 라는 말이에요. 부사. expedite가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다음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과정이나 배달 같은 것들을 더 빨라지게 만들다. speed up, quicken, rush하다. 배달을 더 빨라지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expedite가. expedite는 사전에 더 신속하게 처리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사람들이 더는 뭐 별로 안 중요한 건가 빼고 신속하게 처리하다. 그러다가 신속하게도 빼고 처리하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단어가 돼버리죠. expedite는 더 빨라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하던 것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더 중요해. 빨라지게 하다. expeditiously.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뒤에 부사 자리였어요. 자, 140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5분 영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배동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주 비싼 거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좀 보세요. 자, 맨 앞에 투부정사를 여기다 써갖고 쉼표를 쓰잖아. 그러면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돼서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능한데 그래서 오답이고, 자, 여기서 정답이 D였어요. having provided 이렇게 이걸 여기다 넣으면 훌륭한 서비스를 지난 10년 동안에 제공해 왔었던 이런 말로 미스 롤랜드를 꾸며줘. 미스 롤랜드가 승진이 될 것이다. 이번에 승진할 것이다. 자, 여기서 having pp를 써갖고 have pp가 현재 완료라는 형태인데 거기다가 ing를 넣으면 이게 현재 분사라는 게 돼서 분사가 되면 뭐뭐를 완료하고 나서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거는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동이 5분 영어 분사편이라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5분만 보면 된다고 해서 클릭하면 한 10분 정도 하는데요. 그거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이미 2번이나 3월달에 드렸어요. 분사라는 게 있어. frying a chicken이 치킨을 튀고 있는. 근데 이게 여기 뒤에 셰프 다음에 who was가 생략되면서 여기 뒤에 있던 건데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원래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 절이 주어 바로 뒤에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who is가 생략하고 그 분사 부분이 앞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all and tan and young and lovely, tall and young 이렇게 쓰고 키가 크고 젊은 쉼표 the girl 그 소녀가 바닷가를 걸었다. 이럴 때
요렇게 형용사가 여기 뒤에서 후이 생략되면서 앞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사가 앞으로 가면서 ing 현재 분사가 나오면 같은 진행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사가 웃었다가 과거니까 frying a chicken도 튀기는 상황에서 웃은 거예요. 이거를 when he was frying a chicken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부사절로 그가 치킨을 튀기고 있을 때 웃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외국 교재에서 1950년 60년대에 미국 교과서에서는 요게 이퀄 사인인데 이게 같은 뜻이라고 설명해 주려고 원어민들한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여기에서 이게 똑같이 물리적으로 이거라서 와 신기하다. 웬이 도망가서 없어지고 얘네들이 생략돼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그게 잘못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fried in olive oil 이게 여기 있다가 앞으로 빠진 거야. 올리브 오일이 이미 튀겨진 치킨은 was delicious 맛있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having fried a chicken 이렇게 having ing 이렇게 having pp 이렇게 쓰면 얘는 after he fried a chicken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자,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지 after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는 아무리 생략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생략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뜻이 있는 단어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나서 영화 보자. 저녁 먹고 이후에 저녁 먹기 전에 영화 보자. 완전히 다르지. 그럼 전하고 후를 안 말하고 저녁 먹기 영화 보자. 이러면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없어. 저녁 먹고 후에 저녁 먹기 전에. 그래서 전후는 언급을 해야지. 왜?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after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얘는 그냥 의미상에서 요게 현재 완료기 때문에 하고 난 거니까 after 넣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고 나서 웃은 거예요. 치킨을 다 튀긴 다음에 웃었어. 자, having been 이건 수도 형태인데 과거분사 써서 오일에 튀겨지고 나면 치킨이 greasy 되게 느끼하게 기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궁금하시죠? 진짜야? 이러면 5분 영어 유튜브에서 분사편, 분사 구문편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전국에서 우리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에서 다 같이 제주도에서도 다 같이 보셔서 영어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alright. 자, 이번에 파트 6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어려웠고 조금 준비 잘 된 사람한테는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죠. 우리가 어떤 컨벤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재료들 예를 들면 해로운 화학물질들이나 또는 깨지기 쉬운 재료들은 배송되기 위해서 안전하게 배송부서에게 따로 보내놔라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투부정사가 있다면 투부정사를 강조할 때 in order를 쓰고요. 그리고 for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정답이 돼요.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이렇게 이번에 놀라웠죠? 네, by the time은 주어 동사 쓰니까 이게 구조가 안 돼서 안 되는데 자 원래 예문을 좀 들어볼게요. I came in order to learn English. 하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 뭐 in order는 투부정사를 강조하려고 왜 왔니?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근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좀 for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 for를 넣으면 I came for you. 너가 영어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 돼요. 나는 영어 배우기 위해서 YBM에 왔다. 그러면 학생이고 나는 너가 영어 배우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강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요만큼을 잘라갖고 마치 문장에서 가요를 딱 오려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3개를 넣으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이게 최근에 시험에서 새로운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Picnic is cancelled. 소풍이 취소되었다. due to. 자, due to가 때문에 inclement weather가 악천후야. 요번에 7에서 inclement weather 때문에 rainy가 답인 적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취소되고. 근데 due to가 때문인데 이 due to에다가 in part란 말을 써서 부분적으로. in part는 partly라고 말한 거와 똑같아요. partly. 부분적으로. Picnic is postponed. 피크닉 연기되었다. 부분적으로 비 때문에. 완전히 비 때문은 아니고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만큼 늘어가면 due in 이런 거 어렵겠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거 보면 주인이라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오답 처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 시험에서 자르는 부분이 특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서 A씨 난이도 파트 1은 중이라고 봐요. 앞에서 상당히 쉬웠고요. 후반에 어떤 배그림 같은 게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 찍고 있었는데 squatting down 요게 조금 어려웠고요. 대체로 쉬었어요. 파트 2는요. 반항하는 10대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약간 꼬여 있어서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20번 때 가서 특별히 직답직청으로 들으려면 직답을 자꾸만 찾으려면 없고요. 상황을 약간 창의적으로 가야 돼요. 파트 3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고 봐요. 특별히 세 번째 대화부터는 좀 변환이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유추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져서 상황을 생각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3. 그리고 4도 역시나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파트 1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했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번에 시험이 좀 어려운 편에 시험에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RC 같은 경우는 5가 읽을 게 많아가지고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면 힘들었고 그래서 중상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파트 6도 어려운 문제가 2개 있었고요. 문맥상 CG 3개는 전부 다 미래형으로 are taking place, will be available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비트용법도 나왔죠. are to be 이런 거 마지막에. 근데 그런 거와 그리고 아까 in order for 이런 것 때문에 좀 중상. 근데 파트 7은 생각보다 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뒤에 이중 지문도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간단했었지만 그래도 저번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험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둘 것이 초급자들은 어휘가 부족한 거에 고전할 수 있으나 기초가 튼튼하면 잘 볼 수도 있으나 아주 고득점을 원하면 실수로 몇 개 틀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변별력 때문에 이 테스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험을 냈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다음 시험 또 4월 시험 어떻게 대비할까 잘 들으세요. 이미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어휘들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경우들이 있으니까 왜 틀릴까를 보면 그 문장 구조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해석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미 많이 출제된 어휘들 다 이미 거의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어휘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최근에 우리 강의실 사진입니다. 이제 방학이 아니라서 좀 쾌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스페이스반이 내일 모레부터 개강하기 때문에 와서 2주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업은 아침 9시에 켜서 밤 10시까지 진행되는데 그걸 다 들어도 되고 부분적으로 듣고 어떤 건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낮에도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참석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꼭 필요한 점수를 최고 점수 이런 걸 만들어야지 되죠. 특별히 하반기에 어떤 대학원이나 이런 데 진학하는 분들은 점수가 좀 좋게 가실 필요가 있고요. 4월 정규반 개강이 4월 1일입니다. 우리 반은 기초반이 있고 실전반, 저녁반, 주말반이 있는데요. 이걸 다 따로 들을 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듣는 수업은 110만 원 넘는 그런 수업인데 여러분에게 한 수업만 신청하면 실전반 또는 기초반 한 수업만 신청하면 낮에 특강, 어휘와 독해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그걸 모두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까지만 진행될 거고요. 이제 4월에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바뀌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토익 시험이 되기를 목표로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alright. 자, 스피드 토익과 함께 고득점을 달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후기는 이만 마치고 다음 시험의 후기도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 가지 동영상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 우리 카페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동영상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좋은 봄 맞으시기 바랍니다. Goodbye.